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에세이. 마음속의 도깨비. 오늘도 구름이 잔뜩 낀 채 무덥다. 모르긴 몰라도 불쾌지수가 100쯤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수업 준비, 원고 마감일, 회의 등을 무시하고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보름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놀 때는 재충전을 위하여라는 구실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재충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놀고 난 뒤끝이 허탈하고 더 놀지 못한 게 억울하고 밀린 일은 쳐다보기도 싫고 애꿎은 조교의 말만 꼬투리 잡고 늘어진다. 책상에 쌓인 일을 시작하려는데 같은 학회에서 일하는 정 교수가 다음 회의 날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직 새 학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회의라니.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는데 정 교수는 끝에 마음이 맑아지는 글이라는 짤막한 글을 소개하고 있었다. 요즘 인터넷 종교 사이트에 보면 예쁘고 도덕적인 글이 많이 떠도는데 그중 하나를 퍼온 것 같았다. 그런 글들이 다 그렇듯이 내용은 좋고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이 너무 흐려서인지 마음이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슬그머니 반감이 일었다. 오늘처럼 날씨도 기분도 찌뿌드드하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싶은데 착함까지도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나의 삐뚤어진 마음은 정 교수가 보낸 마음이 맑아지는 글에 조목조목 반항의 사족을 달았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래, 나는 오늘도 헛되이 보냈다. 아니, 오늘뿐인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헛되이 보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어제 죽은 사람 대신 내가 살아있어 미안해하라는 말인가?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한결같은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닌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이다. 우산을 들어주면 둘 다 조금씩이라도 비를 피할 텐데 왜 멀쩡한 우산을 두고 함께 비를 맞아야 하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늘 잘 풀리고 그건 오래간다.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다. 그것도 오래간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 부족함, 넘침을 배워서 무엇하는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음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꼭 날 두고 하는 말 같다. 난 기분파이고 걸핏하면 내 말을 내가 어기고 어떤 때는 똑똑하고 어떤 때는 바보고 절대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없단 말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순전히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하고 있는 꼴이다. 가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같은 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와 질서, 화해 찬미론자이지만 내 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질서에 반항하고 완벽한 조화를 불편해하고 일탈을 꿈꾸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 착함을 거부하는 존재가 분명 어딘가에서 심심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순둥이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내 속에 도깨비는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꼭 이를 닦고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닦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나는 몰래 칫솔에 물을 묻혀 꽂아놓고 어머니가 이 닦았냐고 물어보면 닦았다고 거짓말하곤 했다. 그때 어머니가 알고 속으셨는지 모르고 속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양치질하는 수고를 덜었다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속이는 쾌감이 더 컸을 것이다. 어쩌면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작든 크든 그런 도깨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무슨 커다란 범죄 욕구는 아니더라도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쿡 건드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면 갑자기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성당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악 하고 소리 질러보고 싶은 충동. 굽이 아주 높고 가는 구두를 신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구두굽이 톡 부러지면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 등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논리도 체면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는 누구에게나 잠복해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보내준 글에는 두 문장이 더 남아 있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따라 더 기세가 등등한 내 마음속의 도깨비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는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였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내 마음속에 사는 도깨비들은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있는지 나는 다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이 글을 쓴다. 어느덧 바람도 싱그러워질 테고 들국화, 투명한 햇살, 낙엽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겠지. 기대해 보며.